예전에는 객실 수가 많고 부대 시설이 빵빵하고 체인이라서 어디 가도 비슷한 서비스면 고급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런 표준화된 체인 호텔에서 부티크 럭셔리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어요. 한때 고급 호텔의 기준은 규모였습니다. 객실 수가 많고 레스토랑과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같은 부대 시설이 풍부하고 어디서나 같은 서비스를 보장하는 글로벌 체인이 곧 럭셔리 호텔의 정의였죠. 대표적으로 하얏트 호텔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남산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경우에 약 600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고급 어메니티와 여러 레스토랑을 운영을 합니다. 오랫동안 호텔 등급의 평가는 객실 수나 객실 면적, 어메니티의 종류, 레스토랑의 수와 같은 이런 정량적인 지표에 기반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 호텔은 대규모라는 인식이 굳어졌고 글로벌 체인은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면서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마치 낯선 도시에서 스타벅스에 가면 예상 가능한 커피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예상할 수 있는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받는 거죠. 이러한 대형 호텔 중에서 1960년대에 등장한 아트리움 호텔이 있습니다. 미국의 건축가인 존 퍼트먼이 1967년에 최초의 아트리움 호텔인 하얏트 리전시 아틀랜타를 지었는데요. 당시 아틀랜타나 디트로이트는 도시 공동화와 슬럼화로 호텔 외부에 나가는 게 위험했는데 포트먼은 호텔 내부에 거대한 아트리움을 넣고 그 안에 광장, 상점, 가로와 같은 것들을 넣어서 호텔 내부가 하나의 도시가 되도록 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는 유리로 만들어서 아트리움을 향해서 개방되도록 하고 로비가 사람들의 경험의 중심 공간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모델은 7, 80년대 미국 전역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여러 도시의 호텔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활력을 되찾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이런 내향적인 형태의 호텔에 갇혀 있기보다는 외부의 도시와 적극적으로 연결되고 그 도시 안의 문화와 분위기를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호텔도 그러한 도시의 경험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경험의 장소가 되어야 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뉴욕과 런던을 중심으로 하얏트, 힐튼, 메리어트와 같은 이런 기존의 대형 체인 호텔의 획일화에 대한 반발로 부티크 호텔이 등장했습니다. 부티크 호텔은 크진 않지만 그래서 더 조용하고 프라이빗합니다. 부티크 호텔의 핵심 요소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규모가 작습니다. 보통 객실이 100개 이하인데요. 투숙객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투숙객 간에 서로 마주칠 일도 적고 훨씬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직원은 투숙객의 이름이나 취향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자인 중심입니다. 부티크 호텔은 건축이나 공간, 그리고 가구나 조명에 이르기까지 그 호텔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갖게 되고 디자인 자체가 브랜드가 됩니다. 때로는 필립 스탁 같은 스타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성을 반영합니다. 어디에나 똑같은 형태로 있는 대형 체인 호텔과 다르게 부티크 호텔은 그 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한 그곳만의 유니크한 특징을 갖는 호텔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개별화된 서비스인데요. 모두에게 똑같은 일률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맞춰진 1:1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례로 뉴욕에 위치한 에이스 호텔 뉴욕의 경우에는 로비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열어서 도시와 호텔의 경계를 허물었고요. 옆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들어와서 누구나 일을 하고 또 투숙객은 뉴요커와 함께 있는 그런 느낌을 즐기게 됩니다. 더 고급화된 럭셔리 부티크도 있는데요. 호시노야나 아만과 같은 호텔들은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정체성 그리고 최고급 인테리어와 서비스로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호시노야 도쿄와 아만 도쿄는 84개의 객실을 갖고 있고 아만 네모와 같은 리조트는 더 적은 빌라형으로 마주치는 사람 자체가 제한되면서 프라이버시가 극대화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호텔보다 저렴한 대안으로서의 펜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테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요즘 스테이는 오히려 호텔보다 더 비싼 가격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숲속에 위치한 힐링 컨셉의 감성 스테이라던가 바다 앞에 있는 소규모 풀 빌라처럼 이제 스테이는 하룻밤 자는 곳을 넘어서
로컬 문화를 체험하고 자연과 건축이 조화되면서 SNS로 확산되는 그런 감성적 경험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스테이폴리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이 되었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가속화됐습니다. 리처드 마이어는 뉴욕 5 중에 하나인데요. 뉴욕 5란 피터 아이젠만, 마이클 그레이브스, 찰스 왓메이, 존 헤이덕, 리처드 마이어 이렇게 5명을 말합니다. 1969년에 모마 전시를 계기로 해서 묶인 건축가 그룹인데요. 이 건축가들은 모더니즘, 특히 르꼬르비제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장식보다는 기하학적인 순수성, 흰색의 외피, 그리고 그리드와 볼륨의 조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리처드 마이어는 1984년 프리츠커상 수상자이고요. 백색의 건축가로 불리기도 합니다. 리처드 마이어는 백색에는 모든 색이 있다고 말합니다. 빛과 그림자, 하늘과 구름과 같은 주변의 모든 것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시마크 호텔은 제가 리처드 마이어에서 일할 때 담당했던 프로젝트인데요. 클라이언트는 현대중공업이었고요. 원래는 지명현상 설계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현장 설명회 갔더니 그곳에서 프로젝트를 리처드 마이어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 컨셉 단계에서 2개의 옵션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여러 명의 팀원들이 모여서 10개가 넘는 옵션들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추려서 2개의 옵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옵션은 언덕 위에서 타워처럼 우뚝 솟아서 조망을 극대화하는 비컨 옵션이었고요. 두 번째 옵션은 반대로 수평으로 길게 뻗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호라이즌 옵션이었습니다. 두 컨셉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컨셉 발표 후에 두 컨셉을 합쳐달라는 클라이언트 측의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길게 뻗은 저층부에 타워가 얹혀져 있는 지금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리처드 마이어 사무소는 모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컨셉 단계부터 모듈을 정하고 그리드를 치고 시작을 합니다. 시마크 호텔의 저층부는 살짝 꺾인 형태였는데 그 형태에 맞게 그리드를 만들고 디자인을 디벨롭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평면뿐만 아니라 인면이나 단면도 모듈에 의해서 그리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색깔은 무조건 화이트를 쓰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9010 또는 랄 9016을 쓰는데요. 얼핏 보면 똑같은 색인데 9010은 조금 따뜻한 흰색이고 9016은 조금 차가운 흰색이에요. 그래서 항상 둘 중에서 어떤 흰색으로 할지 프로젝트마다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현장에서 샘플을 직접 보고 현장과 비교해 가면서 결정을 하곤 합니다. 시마크 호텔의 외장재는 흰색 알루미늄 패널과 TX 액티브 콘크리트라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흰색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을 사용을 했어요. TX 액티브 콘크리트는 재료비도 굉장히 비싸고 운송도 오래 걸리고 설치도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사실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콘크리트의 그 가격을 드리는 걸 이해를 잘 못해서 중간에 석재로 변경될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료의 크기나 컨셉을 만족시키는 다른 대안이 마땅하게 없어서 다시 TX 액티브 콘크리트로 돌아왔습니다. 공사 막판에는 이 재료가 배송도 굉장히 늦게 오고 또 한 판이 굉장히 컸는데 설치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예정돼 있던 오픈일을 못 맞출까봐 시공사에서 굉장히 전전긍긍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스파와 레스토랑은 대지 지형을 이용해서 바다로 열려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외 자쿠지 앞에는 언덕을 두어서 외부의 시선을 차단을 했고요. 진입하자마자 높은 층고를 가지고 바다로 활짝 열린 로비가 있고 그 2층에는 미팅룸과 스위트 객실 이용객을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3, 4층에는 저층부 객실이 있는데요. 여기 2층만 일부 마운틴뷰 객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5층에는 오픈 초기부터 SNS에서 화제가 됐던 인피니티 풀이 있고요. 그리고 6층 이상에는 모두 오션뷰를 가진 객실들이 있습니다. 조경 설계는 당시 리처드 마이어와 같은 건물의 위층을 쓰던 필드 오퍼레이션이 맡았어요. 뉴욕의 하이라인으로도 유명한 팀인데요. 아무래도 같은 건물에 있어서인지 같이 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시마크 호텔 설계 당시에는 주변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가 많지가 않았어요. 출장을 가보면 숙박 여건도 굉장히 안 좋아서 모텔급에서 묵여했었는데 당시에 콜롬비아 출신이었던 제 위에 있던 분이 너무 찝찝하다고
옷 입은 채로 이불도 덮지 않고 그 위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시마코 호텔에 들어선 지금은 주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여러 호텔도 많이 들어섰고 지역의 이미지도 수요와 함께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시마코 호텔의 객실은 약 150개 정도 되는데요. 하얏트, 메리어트와 같은 체인이 아닌 비체인 호텔이 최고급으로 자리 잡은 사례는 한국에 몇 없었습니다. 시마코 호텔은 한국의 대표 부티크 호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가더라도 체인점을 가기보다는 오너 셰프가 운영하는 맛집, 또 지역에서 핫한 카페를 가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크기보다는 경험, 표준화보다는 정체성, 그리고 형태보다는 디테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마코 호텔은 그 변화를 한국에서 설득력 있게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